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시즌2.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계 백종원 최욱입니다. 너무 지금 많이 벌려놨습니다. 최욱 씨. 네.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금쇼를 가장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불금쇼를 많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 선의로 시작한 네. 맘마이스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어요. 죽을 맛입니다. 아, 진짜. 예. 막 엄청 쪼개 올리더만. 그래. 치사하게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네. 2편부터는 녹화할 때 네. 입을 닫았습니다. 근데 저 속도 없이 뭐 그 열심히 하려고 정영진은 우리 앞길 막고 있어. 미안해. 아무튼 이 맘마이스 아주 네. 눈에 가십니다. 네. 맘마이스보다는 불금쇼를 그렇습니다.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뉴스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아유, 빵빵 네, 터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스도 빵빵 터지고 네. 여러분도 아마 빵빵 터졌을 겁니다. 이재용 구속.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지금. 네. 결국은 되더만요. 그렇습니다. 79년 만이라고 그러죠? 삼성 창업 79년 만에. 대단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그냥 나왔죠. 그렇죠. 이분은 구속되는 것보다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박상진이 나가다가 네. 웃기라도 하면 이재용이 전화해서 야, 너 웃어? 사실 삼성 지금 초비상입니다. 초비상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기분 좋은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하는 커플이 있지 않습니까? 홍상수 김민희 커플이 야, 드디어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독일이었나요, 그죠? 네. 베를린 국제영화제. 김민희 씨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랑 생각이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종 포탈을 중심으로 정말 완전 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저리 가랍니다. 이 최악의 커플로 지금 선정되고 있어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그 핵심은 유부남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불편한 지점인 것 같은데 이번에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던 영화가 이제 밤의 해변에서 혼자인데 야, 이게 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여배우의 이야기랍니다. 딱 자기 얘기인 와.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대사 중에도 뭐 문성근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남들이 뭐라 하든 네. 뭐 우리 사랑이 더 소중한 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씨발 뭐 이런 게 막 대사가 나와요. 이게 개봉했어요? 개봉은 안 했죠. 영화제에서만 상영을 했는데 그 본 이제 뭐 기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걸 보면 그런 대사들이 있대요. 야, 문성근 씨 모시고 싶다. 문성근. 네, 그래서 이분들의 목격담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감독에 대한 목격담. 네. 근데 문성근 씨는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영화를 또 활동하시나 보네요. 근데 이제 워낙 홍 감독이 영화를 짧게 찍어서 거의 뭐 팟캐스트 녹음하듯이 영화를 찍는군요. 네, 그래서 뭐 그 시간 많이 안 들이고 아마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김정남 사망. 살해된 거죠. 네. 근데 이걸 두고 뭐 이야기가 아주 분분합니다. 이상한 건 많지. 네, 이상한 지점이 많아요. 네. 맨 처음 보더니 이제 두 명의 여자가 아주 잘 훈련된 공작원들이고 독침을 싸서 김정남을 죽였다고 했는데. 영상 보고 너무 놀랐어요.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진술한 걸 보면 자기네는 몰카 찍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리얼리티 쇼 같은. 네, 뭐 장난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 너는 스프레이 뿌리고 너는 이제 손수건으로 입 막아라. 그래서 이제 당황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찍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진술은.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팩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택시 타고 가고 그러잖아요. 막 뛰어가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공항 와서 잡혔잖아. 그러니까. 이상해. 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실타래. 네. 오늘 저희가 풀어드립니다.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못 풀죠. 해서 네. 불금쇼의 가장 큰 장점 뭡니까? 섭외력 아닙니까? 오늘은 네. 김정남의 어릴 적 친구가 나옵니다. 에이, 설마. 정말입니다. 김정남의 어릴 적 친구가 어떻게 나옵니까? 팩트예요. 탈북했어요? 탈북했죠. 그럼 한국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광고 하나만 듣고 오면 이분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대박 아닙니까? 이거는 김어준도 못하는 걸. 못하죠. 불금쇼가 해내네. 불금쇼가 해냅니다. 이거면 우리가 역전하겠는데. 오늘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김정남의 어릴 적 친구. 예, 죄송한데 지금 빨리 이분을 녹음을 끝내고 네. 이분은 조문하러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빨리 떠나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네. 김정남의 이왕이면 저 불알 친구로 좀 해줄래? 전립선 친구. 김정남의 전립선 친구가 오늘 등장합니다. 자, 광고 빨리 듣고 보고 싶습니다. 네, 데일리 호텔이 다시 우리 불금쇼로 돌아왔습니다. 네, 조인성 하나로는 좀 부족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동엽이 너무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데일리 호텔에서 지금 겨울 여행 떠나기 좋은 지역 호텔과 펜션들을 최대 70% 할인하는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답니다. 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데일리 호텔을 검색하고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텔은 매일 가는 겁니다. 데일리 호텔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와, 김정남의 어릴 친구. 적. 전립선 친구. 이분을 저희 불금쇼에서 모실 수 있게 됐다니. 대박입니다. 너무 떨리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봤던 분이라.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우연이야, 우연. 그래요? 봤던 분이 우연이에요. 아니. 그때는 김정남이 주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장황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정남의 어릴 적 친구 김철웅 교수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남의 어릴 적 친구 맞죠? 네, 어릴 적 친구였어요. 네. 아니. 터모 김정남이면 죽인다. 일단, 연세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형은 화제 인물만 나오면 다 친구였다 그러고 그렇게 한국에서 먹고 사는 것 같아. 북에서 넘어와서. 자, 일단 김정남 71년생입니다. 네. 맞죠? 네, 그리고 제가 74년생이죠. 네. 자, 7사시면 네. 3살 차이면 네. 어릴 때는 네. 3살 차이면 그렇죠. 크죠. 범접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도 혈통 자체가 네. 범접할 수 없는 혈통이에요. 거의 백두 혈통이고. 네. 저도 백두혈통이에요. 네? 백두혈통이라고요. 백두혈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네. 일단은 백두산에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김일성과 일정 때 네. 일제를 반대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보고 백두산 혈통이라고 그래요. 저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다 김일성과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체를 여기서는 로얄 패밀리, 북에서는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사이가 3살 차이가 많은데 네. 쉽게 말하면 그 백두혈통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네. 같이 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몇 살 때 처음 만났어요? 5살 때요. 이 형 이제 한국에서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아니 나 그냥 가? 아니 알았어. 자, 5살 때 그럼 8살이던 김정남을 만났다고요? 네, 당시에 김정남은 유치원 타가서를 전혀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다녔어요. 홈스쿨링 했어요? 네, 아예 그 개인 교사가 따로 개인 있었구나. 교사가 따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놀아주는 상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백두혈통의 자녀들 손자들이 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석궁 그 동네에 가서 놀아줘야 되는 진짜? 네, 그런 상황이 주석궁 됐어요.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럼요. 아니 김정일 봤어 김정일? 제가 봤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때면 김일성도 봤어야 돼. 김일성 있었죠. 그럼요. 우와 그 유명한 김일성을 봤다고? 혹 봤어? 혹 만져봤어? 와 대박이네. 김일성도 보셨어요? 그럼요. 제가 북한에서 벤츠를 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북한에 벤츠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 김부자를 보지 못하면서 벤츠를 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겠다. 네. 아니 거기 랭킹 몇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러면서 누구를 못 봤다는 거는 이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 청와대 들락거린 거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의 주사 아줌마 같은 존재 아니야 형? 야, 그럼 진짜 주석궁에 들어가서 대박이네. 김일성도 보고 김정일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 3호저택이라고 그러고 5호저택이라고 그러는데 네. 갈 때는
어저택은 당시에 김정일의 약간 별장 같은 거였고 삼어저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김정남은 네. 사실 김일성으로부터 인정 못 받은 손자였어요. 왜요? 성혜림이라는 여자를 원래 유부녀잖아. 성혜림이 난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남의 엄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여자 자체 손자 자체를 김일성이가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로 인정을 그렇죠, 안 했구나. 전혀. 그 며느리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영숙이요. 김영숙이요? 네. 김영숙은 김정은 엄마 아닌데? 김정은 엄마도 아니고요. 네. 아쉽게도 김영숙이 정통인데 김영숙은 딸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북한 내 일반인들이 소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정통으로 알고 있는 거는 김영숙밖에 몰라요. 김정일의 부인으로. 부인이라 하면 네, 김영숙. 김영숙밖에 없어요. 그 성혜림 같은 경우도 그러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군요. 몰라요. 모를 아예 수 있는 몰라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김정남의 엄마인데 몰라요. 고영이도 최근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 고영이 존재 자체도 몰랐었어요. 고영이는 이제 김정은의 엄마입니다. 김정은의 엄마. 대신에 이게 뭐가 있냐면 성혜림도 영화 배우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고영이도 무용가 네네네네.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왜 같이 동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문이 조금 나긴 했지만 네.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 야, 오늘 잘 모신 것 같은데. 와, 흥미롭네. 김정남의 엄마 성혜림 씨는 김정일의 연상이네요. 그럼요. 네, 성혜림의 시아버지, 과거에 같이 살았던 남자의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이기영이라고 왜 일정 때 되게 유명했던 작가가 있어요. 네. 근데 월북한 작가예요. 네. 그 작가가 성혜림의 시아버지였어요. 그런 걸 결혼해 사는 걸 김정일이가 가서 뺏어왔죠. 뺏어왔구나. 이뻐서. 네. 와. 정상 결혼하고 있는데도 뺏어올 수도 있습니까? 거기서 못할 게 없군요.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야, 이 형 완전 로얄 패밀리네, 진짜. 로얄이시네. 이거는 이런 거 아는 사람은 북한 주민들도 진짜 거의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없지. 없어요. 북한의 가장 큰 비밀이 네. 군사 비밀이나 무슨 경제 비밀이 아니에요. 김일성 일가 김부자의 일가 비밀이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건 이 뻥끗에다가는 정치공소에 바로 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맞구나. 네. 그럼 지금 종편에 뭐 모란봉 클럽 이런 데 나와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니까 거기도 로얄층이 있으면 로얄층은 알아요. 근데 일반 왜 미녀들 있잖아요. 네네네. 엊그저께 금방 이런 친구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서도 로얄층이 좀 많이 있습니까? 많이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온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유의 사람들이 형이 태영호보다 위야 아래야? 아니 나 아래지. 형이? 아니 그러니까 집안이 아래인 게 아니고 북한에서 내 직급이. 하지만 가까운 걸로 따지면 오히려 더 위였을 수 있죠. 아니 집안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절대 안 밀리는 집안이지. 그래? 그럼. 아니 오히려 태영호는 일반인이야. 집안 자체는. 본인이 똑똑해가지고 결혼을 잘한 거고. 나는 원래 내 집안이 좋은 거고. 근데 워낙에 이제 무능해가지고. 그래. 야, 대단한 형이네, 이 형. 야, 그러면 아침에 차가 와서 모시러 갑니까, 주석궁으로? 주석궁 갈 땐 바로 가기 딱 전에 딱 와서 그냥 딱 데려가요. 그럼 이렇게 딴 거 막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요. 실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왜냐면 이거. 내가 들어간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순간 그냥 와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릴 때도? 어릴 때 가서 그냥 같이 놀아준다니까. 그냥 같이 근데 거기 가면 제가 어린 기억에는 너무 재밌었던 게 별 장난감이 다 있는 거예요. 우와. 아니 방이 진짜 여기 카페 있잖아요. 네. 카페만한 방이 장난감만 있어. 우와. 이 방에? 네. 대박이네. 국산이 하나도 없고 다 외제였어. 그렇게 지금 네. 만들 수가 있나. 네. 아니 북한도 장난감 왜 이러면 그 무기 만드는 곳에서 장난감을 만들어요. 북한은. 모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리얼하겠네. 네, 완전 리얼한데 그런데 국산이 없어. 와. 그 당시에 그럼 김정남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거기는 대장님, 대장동지라고 불러요. 8살인데? 상관없어. 그 아무리 큰 어른 간부도 대장님, 대장동지라고 불러야 돼. 김정남한테? 남한테.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김정남? 아니, 그러니까, 왔어. 이런 반말해. 착해요? 네, 김정남은 내 기억에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성격이 허방했고, 되게 이렇게 뭐 있으면 이렇게 주는 스타일 있잖아.
많이 베풀었군요. 성격이 모나지 않았어. 좀 익살맞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익살 맞고 이런진 않았는데 나름 그래도 왕자니까 자기의 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왜 그 예민한 채통하고 그냥 채모를 잃지 않고 같이 노는 거 있잖아요. 그냥 스스럼 없이 그런 친구였어요. 그 일종의 어찌 보면 사람 장난감 같은 거네. 우리 형이? 응, 네. 그렇잖아요. 아까 뭐 로얄 패밀리라고 하더니 거의. 어쨌든 내 정남이가 심심하니까 장난감만 갖고 놀기 심심하니까 사람도 갖고 놀으라고.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네요. 야, 그럼 그런 그 형님 같은 분들이 여러 또 있었겠네요.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대신에 우리가 가면 뭐 여자애들 2명, 뭐 남자애들 3명, 뭐 이런 정도로 한 대 6명이 같이 있는데 이게 얘가 누구네 집 자손인가를 서로 몰라. 인간 장난감들은 김정남의 존재를 알아. 네. 근데 인간 장난감끼리는 서로의 존재를 몰라. 서로 장난감이. 그 놀다가도 서로 부를 거 아니에요. 야, 1번 장난감 이렇게 부르진 않을까? 아니 뭐 그 놀다가 부르는 건 우리는 무조건 김정남에 대해서는 대장님, 대장동지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면 그 우리끼리 항상 그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전쟁놀이라고 그러나? 뭐 군사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놀이를 하게 되면 서로 계급을 하잖아. 그 계급대로 부르는 거지. 야 중이 야. 그럼 그 계급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에 따라서 주어지는데 만약에 김정남이 쫄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김정남 무조건 대장. 무조건 대장이야. 또 거기서도 또 대장이야. 무조건 대장이야. 나머지는 랜덤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그 직급을 주는 것도 김정남 마음대로야. 지도자 수업이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네. 리더십이야. 리더십 수업이야. 그러면 거기 불려갈 때는 부모님들은 좋아하세요? 몰라 부모님들이? 부모님들 좋아하냐고? 영광이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아니 왕자님하고 같이 놀다 오는데 갔다 오면 뭐하고 놀았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요? 아니 또 철칙이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물어 안 봐야지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물어 못 보게 하는 그게 있고. 아니 근데 대여섯 살 된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물어본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물어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슬프네. 야, 백두혈통 진짜 제일 별로네. 왜 제일 별로야. 그래도 거기에 목매여 사는 사람들이 2,500만이야. 조금 씁쓸하다. 그렇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자주는 아니었고, 3개월에 한 2번? 네, 뭐 이 정도? 네. 그럼 거기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항시적으로 이렇게 놀아주고, 그러니까 거기 왜 우리가 옷가라고 해가지고요. 그 뽑히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게 직급이 뭐 소위 여기서 말하는 뭐 기쁨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뭐 자는 건 모르겠고 그 방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놀아주는 그 옷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뭐 이런 사람들 보모 같은 역할. 근데 그게 다 아가씨들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아가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데는 약간 주말 같은 때? 네.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거지, 평일에 가는 경우는 약간 드물어요. 평일은 이제. 그런 교육이나 뭐 이렇게. 몇 살 때까지 갔어요? 내가 8살? 8살. 김정남이 형님 이름을 알았겠네? 거기 들어가면 이름을 안 부른다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쟤 중위 하면 되겠네. 쟤 대위 하면 되겠네. 야, 너 소장해. 이러고. 진짜 장난감이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들어갈 때 바코드 같은 거 붙여요? 아니. 안 붙여요? 어렸을 때 사진 일부 좀 나온 거 보니까 컸을 때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쵸. 어렸을 때도 그렇게 똥똥한. 통통해요.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고, 그때 내가 약간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키가 더 크니까 안 데리고 가더라고. 저 장난감 불편하다고? 아니, 이게 눈높이가 있나 봐, 아마. 그렇구나. 근데 그 사진 보니까 김정일이랑 그 가족 사진 찍은 게 지금 요즘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한영이랑 같이 찍은. 네. 근데 김정일은 그분을 제일 좋아했나 보네. 성혜림을. 왜냐면, 김정일 입장에서는 맏아들이잖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맞이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첫째니까.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맞이를 사실 제일
많은 걸 사주고 어릴 때 제일 자기 애정을 쏟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제 김일성한테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또 더 애틋한 마음이 그렇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저택이 생긴 거죠. 이들을 위한 그렇죠. 다른 예, 정책. 야, 그러면은 진짜 김정남이 무조건 세습될 가능성이 높았겠네요. 세습된다고 했을 때는 김정일은 항상 김정남을 먼저 생각을 했었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구설에 구설에 오르면서 약간 그 배제가 된 거죠. 왜냐면 그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국가잖아요. 국가의 수령이 될 사람이 그런 것 자체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앞으로의 어떤 북한의 이미지를 갱신시키겠냐.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아들이고 첫째지만. 그렇죠. 네. 나름 김정일은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스마트하고 결심을 빨리 하고 대신에 결심을 했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이 후계자 문제만큼은 김정일 입장에서도 참 난감했구나. 이게 맞나 틀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총 후보가 3명밖에 없었죠? 3명이죠. 네. 근데 가장 김정일이가 아깝다고 생각했던 게 김여정이에요. 김여정. 김여정? 딸이잖아요. 네. 김정은의 누이 동생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제가 남자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제일 똑똑했네. 제일 똑똑하고 상당히 살이 분명하고. 남자애들은 좀 다들 좀 약간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썩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총 3명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 이 3명. 김정철과 김정은은 같은 배. 그렇죠. 네. 같은 고영희 씨의 자녀고. 이 족보를 보게 되면 김정일이가 2억인가요? 제일 마지막. 김옥. 그 여자가 저희 학교 피아노과 선배거든요. 우와. 그리고 이분 자녀가 없네요. 그 자녀가 아들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그리고 바로 2억의 자녀가 김정은이라는 설도 있어요. 왜? 엄마가 뻔히 나와 있는데 왜? 고용이로 딱 나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거는. 그래서 김정남이가 그랬잖아요. 김정남이가 처음에 후계자를 됐을 때 김정은의 나이를 제일 먼저 맞힌 것도 김정남이고요. 김정남이 김옥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라. 어떻게 알 수 있어? 확인해 줄 사람도 없고. 근데 김정남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김정남이면 그래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만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만난 적 있죠. 김정일이 생일이야. 네. 그러면 하다못해 아들이 술 한 잔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얼굴 봐죠. 배다른 그럼요. 형제인데? 그럼요. 그게 뭐. 아버지가 하나잖아. 그래. 야, 진짜 어색하겠다. 형제의 정 같은 건 거의 없겠네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는 없고. 경쟁자 정도. 약간 김정남이 입장에서도 저쪽을 약간 무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어머니가 제일 교포잖아요. 고영이가. 고영이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근데 북한 왜 원래 이 한민족의 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약간 자기와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한 배타 감정이 상당히 깊잖아요. 그런 대로 출발해서 그런지 북한에서도 그 일본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야말로 혈통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람. 순수한 혈통. 순수한 혈통. 근데 저 고영이는 순수한 혈통 아니거든. 그 배에서 났어. 그러니까 김정남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거야. 쟤는 순수 혈통 아니니까. 거기다 내가 첫째 아들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충분히 김정남이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었죠. 자, 그럼 이번 사건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 이상한 데가 이해가 안 많고요. 되고. 일단 북한이 죽인 거 맞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일단 북한이 죽인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국정원에서 또 뭐 정신교육 받은 거 아니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북한 소행이 맞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팩트에 대해서는 대별 건들지 말자. 아. 그건 인정하고 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팩트까지 가지고 이게 막 소설을 쓰고 제발 이런 거는 팩트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굳이 김정남을 죽일 이유는 뭐 있어요? 여러 가지죠. 뭐죠? 아주 여러 가지죠. 자, 1번. 김정남만큼 김정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입에서 나오면 무슨 소리든 다 믿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네? 아들로 한참 살았어. 언젠가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왜? 지금 김정은은 가장 쉽게 말하면 자기의 가장 허점이 네. 혈통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한다고요. 김정은이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다 찍어놓고 한 번 돌렸는데 수근수근 되니까 바로 삭제했어요. 그럴 만큼 지금 이 혈통에 대한 게 스트레스가 엄청 받고 있는데 혈통 컴플렉스가 있구나. 정말 컴플렉스죠, 그게. 네. 그런데다가 김정남이가 뭔가를 가서 얘기하면 제 백두혈통도 아니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죠. 근데 아까도 말하다시피 김정남이가 얘기하면 없던 사실도 진짜처럼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확인해 줄 사람이 누구야? 그럼 김정은이가 나 아니야 이럴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게끔 돼 있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 혈통이라는 게 아버지 혈통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중요하죠. 아, 어머니도 중요해요? 예. 아, 그 혈통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지도자로서의 어떤 채무에서 그 혈통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건 상당한 컴플렉스죠. 네. 근데 왜 인제야 죽인 겁니까? 그러면 자, 되자마자 죽여야지. 국정원에서 얘기했어요. 5년 전에 이미 살인 지령은 떨어졌다. 5년 동안 놔뒀던 이유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북중 관계 아시다시피 네네. 중국권들에서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중국도 무릅쓰고 건드렸던 이유 장성택이 때 한번 혼났거든요. 아, 장성택 처형할 때? 처형해놓고 혼났어요. 중국한테? 중국한테? 네. 그래서 최룡해가 가서 겨우 최룡해요? 시진핑 만나겠다고 넣어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시진핑 만나려고 18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만났어요. 네. 개무실했죠. 근데 이번엔 왜 했냐? 네. 미국이 있었어요. 미국이요? 네. 미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중국을 버리고 미국 카드를 쓰고 싶은 거죠. 북한이 지금 네. 트럼프랑 뭘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 이번에 로켓 쏘아 올린 거 알죠? 네. 네네네. 아베랑 트럼프가 아주 당황해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딱 이 말을 해요. 아베가 얘기하니까 나는 100% 여기 찬성한다. 그 말밖에 더 안 해요. 보통 때 같았으면 저 죽일 놈의 새끼 내가 진짜 손봐주겠다. 이렇게 하고도 남을 트럼프예요. 평소 성격상. 네. 근데 발언 수위가 굉장히 낮았군요. 나는 아베 네 말에 100% 찬성한다. 여기까지 더 안 말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네. 그 로켓의 사정거리가 네. 5,000km라고 합시다. 네. 예를 들어 10,000km면 미국까지 가는 로켓인데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추진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썼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있다 하지만 미국 너네 안 건드릴게. 실제로 저 발사 사거리는 500km 그렇죠. 밖에 안 됐었고. 그렇죠. 네. 사정거리가 있는 걸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이번엔 그 정도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전에 훨씬 멀리 쐈었어요. 훨씬 멀리 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바로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염두한 거지. 나 너랑 네, 공격할 생각이 없다. 너랑 공격할 생각이 없고 너랑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제스처예요. 네. 그러면서 이건 바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갖다 넣을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사드를 한국에 그럼요. 명분이 생겼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사드가 오게 되면 뭐해? 중국이 발끈하잖아. 그죠? 네. 중국을 발끈을 하라고 지금 이걸 쌓아 올린 거고 네. 미국한테 사드를 갖다 놓을 명분을 만들어주고 미국에게 대화를. 나 너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야, 김정은 머리 좋네. 국가 원수예요. 김정은이 머리가 좋은 건지 그 밑에 이 형이 지금 해몽을 아니 정치적으로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명분을 줬잖아 일단은 사드를 갖다 놓을. 그리고 여기서는 또 북한에서는 두 가지 토끼를 잡게 됩니다. 명분을 줘가지고 사드를 갖다 놓잖아요. 미국은 네. 좋아. 네. 한국은 다시
한중관계가 극도로 나빠지죠. 악화되죠. 그러면 북한이랑 또 저절로 친해질 수 있고. 이 카드를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안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그렇지. 신의 한 수네. 그러니 돌멩이 하나에서 지금 몇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와. 아니 이 교수님 불금쇼 온 3번인가 중에 오늘 제일 똑똑해 보이시네. 진짜 똑똑하네. 그 전까지 진짜 어접했는데 내가 잔소리를 엄청 많이 했거든. 이야, 준비 많이 해왔네.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중국을 자극시키는 거죠. 김정남을 죽임으로써. 한 번 더. 근데 시기가 이 시기다. 왜? 아버지 75돌이야. 생일이. 1942년생이니까. 네. 그래서 나타났었잖아요. 어두운 표정으로. 어제가 자 그러면 전 세계가 김정남이 형을 주겠다고 이러는데 웃고 나타나 봐요. 이게 참 넌 정말 앞만 봐도 머리 나쁘구나.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이북형 죽었는데 시치시치 웃으면서 나와봐라.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 포커페이스를 지금 하는 거지. 포커페이스를 지금 이게 다 계산된 거고 전 세계가 북한을 지금 탁 바라보고 있는. 김정은은 거의 알파고 수준이네. 뭐가 이렇게 똑똑해? 전 세계 주목도 받으면서. 그렇죠. 와. 네. 기가 막힌 거네. 김정은이가 정신 이상자, 폭도 이런 사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젊은 혈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지도자들보다 노숙미나 세련미는 좀 떨어질지언정 하지만 그도 어떤 국가의 지도자고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수능란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간과합니다. 네? 우리 김정일을 직접 안 만나기 전까지는 전 세계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잖아요. 김정일에 대해서. 근데 만나본 사람마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상당히 스마트하고 상당히 유머도 많고 이게 알려진 게 불과 지금 2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한 거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만나보기 전에는 그들의 어떤 정치적 스타일을 가지고 그 지도자를 평가하기는 우리가 좀 이르지 않냐. 김정은을 너무 이제 괴물로만 봐서는 이 해석이 항상 빗나가네. 남이나 북이나 서로 얼굴 빨갛고 뿔 달린다고 하던 적이 불과 몇십 년 전이니까. 네. 이미 전략적 판단 여러 가지 하여튼 고려된 선택이 김정남의 사례였고.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상한 게 그 살해했다는 그 여성 2명 네. 너무 어설프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북한이? 맘먹으면 훨씬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요? 중국을 자극시키려면 대놓고 하는 거예요. 가장 공개된 장소. 가장 공개된 장소에서. 이건 보라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러면 북한 요원들이 좀 침투해서 직접 제거를 해야지. 이상한 베트남 여자랑 말레이시아 여자를. 북한은 무슨 짓을 해도 오리발을 내밀 방도는 꼭 하나 내려요. 자, 김현희 같은 경우에도 김현희도 무조건 일본 여자라고 우기게끔 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게 했고, 그러니까 북한 일단 잡히면 북한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실제는 어떨지 몰라도 여튼 핑계거리 하나 반드시 만들어놓는 거지. 항상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런 패턴이에요, 항상. 그런데 지금 말레이시아 태국 여자다. 네네. 알 수 없어요, 그것도. 그렇긴 하죠. 여권 일단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근데 그 두 나라가 다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야, 많이 하시네. 준비 많이 왔네. 나한테 안 혼날라고. 내가 엄청 혼냈거든. 잘했어. 오늘 콘텐츠가 많으신데. 콘텐츠 있네. 그 대사관이 있는 나라들이구나. 그렇죠. 네. 야, 뭐가 맞아 떨어지는구만. 그러면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런 의혹들은 그야말로 음모론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알고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데 모를 때는 이렇게 도무지 뒤죽박죽해서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한테 적절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두고 한국 정치에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령 태용호 공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안보 불안을 좀 부추긴 다음에 그들이 좀 이용해 먹는. 자, 그것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고 그게
갈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이 김정남을 가지고 이걸 엮는 작업을 한다? 이건 약간 좀 너무 크지 않아요? 상대가?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걸 건드린다는 것은 과연 누가 그럴까? 과연. 지금 현재도 중국이 보호하지는 않았잖아요. 현재까지 중국에서 그래서 열받은 거야. 감히 아니 근데 왜 전 세계에다가 중국이 그랬어요. 야 김정남은 내가 찍어놓은 애야. 전 세계에다 공표했어요. 아 중국이요? 응. 그 전까진 그랬지. 아니 그 전이 아니고. 근데 왜 이번 공항에는 혼자 갔어요? 경호원 한 명 없이. 아니 중국 영내가 아니에요. 네. 마카오까지도 계속 보호가 돼 있고, 말레이시아를 아니 여행 갈 수 있잖아. 너라면 안 가니?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북한의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유사시에 정착하지 못했을 때 김정남이를 딱 돌릴 생각으로 보호를 했었는데 중국이 그랬는데 생각보다 김정은이 잘해. 북한이 너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김정남 카드는 이제 버리는 카드야. 그래서 뭐 보호도 안 하고 공항에 그냥 혼자 가게끔 내버려뒀다. 자 그러면 김정은은 왜 굳이 이런 큰 데미지를 안으면서 김정남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 중국이 버린 카드인데.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버린 카드면 그 사람이 뭘 하든 김정은이 그걸 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샀다고? 나만이 샀다고?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게 최욱 씨 얘기는 중국도 버린 카드니까 뭐 북한에서 그냥 좀 찝찝한 애 하나 그냥 제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몰래 그냥 제거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공항 한가운데서 CCTV 많은 데서 죽이는 거는 뭔가 메시지는 그건 내가 해도 그렇게는 안 한다니까. 제안을 왔나 보네. 에? 뭐 김정남 제거. 아직도 연락이 되시나 보네. 로얄이니까. 로얄이야. 이번 사건에 대한 정리가 얼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살인 명령이 떨어졌어요. 살인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김정남이가 살아있다. 이거는 그 살인한 부서 장들은 이미 다 모가지가 날아가야 됩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이나 저 하나 못 죽여? 완전 바보지. 북한으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왜 살려줬겠어? 왜 지금이겠냐고. 살려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못 다쳤지, 중국 때문에. 너무 무서웠구나. 중국이, 도장을 뚝 찍어놨는데. 그럼 지금 중국이나 미국도 요런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또 그러니까, 북한이 참, 제가 김정일 때부터 참 잘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중국 줄하고 미국 줄을 탁 두 줄을 지고, 서로 밀당을 살짝 해가지고 항상 북한 그 역사를 쭉 외교 역사를 보세요. 미국하고 좋으면 중국하고 안 좋아요. 중국하고 좋으면 미국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두 카드 중에 한 카드만 쓰는 거야. 둘 다 좋을 수가 없어요. 대신 완전히 버리는 건 없고. 그렇죠. 우리 외교보다 낫네. 훨씬 나아요. 훨씬 나? 이 전국 세력들이고.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아이언맨 물걸레 청소기. 네. 우리 정영 씨의 애기도 지금 개수 청소 중이죠? 지금 애가 쉬질 않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청소를 해요. 아유. 바닥이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매일 재건축됩니다. 깨끗해집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언맨 물걸레 청소기 뭐 쇼핑몰 가셔도 있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언맨 물걸레 청소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후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쇼핑몰로 바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힘이 전혀 들지 않는 아이언맨 물걸레 청소기였습니다. 미국하고 좋으면 중국하고 안 좋아요. 두 카드 중에 한 카드만 쓰는 거야. 대신 완전히 버리는 건 없고. 그렇죠. 우리 외교보다 낫네. 훨씬 나아요. 훨씬 나? 이 전국 세력들이고.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얼치고 설치고 뭐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눈치 볼 게 없잖아요. 뭐라고 해도 이제는 완전 악의 축으로 이제 공식 인정을 받은 국가라서 어떤 데도 눈치는 안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도발을 한다던가 뭐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는데 그건 안 하겠네. 이렇게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 도발을 한다? 아. 절대 저는 그럴 리가 100% 없겠네. 한국전은 안 일어납니다. 네. 대신에 그 핵마저 없으면 북한은 정말 쪽박 차는 거죠. 그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시고. 그거는 배제를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북한이 노죽고 나죽고 그런데 차라리 나는 선제 공격을 하기 전에 이미 북한은 협상을 하겠죠. 그 정도까지는 절대로 안 가게 놔둬요. 우린 겉에 보면 막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밑에서는 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다 벌어져요. 서로 지네끼리 다 왔다 갔다 해요. 막무가내 집단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김정남의 아들, 최욱을 닮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솔이 네, 김한솔 군. 스마트한. 잘생긴. 네, 그 친구 어떻게 됩니까? 자, 김정남을 죽임으로써 충분히 그쪽 가게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형을 죽임으로써 이미 폐륜화가 됐어. 음. 조카까지 죽인다. 아직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조카를 네. 절대 안 해요. 아. 더 이상 내 이미지 타격을 안 주고 싶은 거죠. 음. 김정남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 외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자기 이미지만 손상되는 거고. 어. 더 이상은 안 해요. 김한솔은 살았네. 그럼요. 아, 살았네. 대신에 김한솔이 더 이상 위헌 발언 안 하는 조건이겠죠. 충성서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높아. 네, 높아요. 그래서 못 모르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어려서 네. 지금 죽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이제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은 그렇죠. 특별히 죽일 이유는 없겠군요. 그렇죠. 네. 김한솔이 북한 정권 내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전혀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 문제가 김정일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네. 김정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무리 배은망덕하다고 해도 뿌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즉 다시 말하면 혈통 문제예요. 네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최령해한테 지금 최령해 아시죠? 네네. 북한의 2인자 네. 최령해한테 하는데 최령해가 옛날에 그 북한의 사로총이라는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 최고 수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는 88 올림픽을 할 때 북한에는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하게 돼요. 네. 그때 당시에 청년대장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외화보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갈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김정일 집보다 소문에 더 좋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권력을 누리다가 네. 한 방에 갔어요. 저기 강산 노동자로 갔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면 10년을 살았어요. 와, 그렇게 부유하게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북한 10세부터 39세까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장이었어요. 청년 대통령이네. 청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광산 노동자로 10년 있었어. 그리고 딱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밀당을 얼마나 북한이 밀당을 잘하냐면 김정일이가 탁 끌어올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배은망덕한 짓을 해도 네. 뿌리는 어쩔 수 없더라. 너를 믿는다 얘기야. 와,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 본인이 총성을 날 것 같아, 나 진짜. 그 뿌리란 뭐냐면 최영의 아버지가 최현이에요. 바로 김일성이랑 같이 싸웠던 독립투사예요. 그러니 그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백두혈통이 나와요. 그 백두혈통이 나오면서 김정일은 뭘 노렸냐면 자기 어머니 김정숙이 김일성이랑 같이 싸웠던 백두혈통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자기 이복 동생들을 치기 위해서 혈통에 대한 문제를 노골을 해요. 이복 동생이란 누구나 지금 해외 전전긍긍하고 있는 김평일. 김정일의 이복 동생. 그렇죠? 네. 김평일은 김일성과 두 번째 부인 김성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하지만 김정일과의 권력 다툼에 밀려 해외로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지금은 체코 대사직을 맡고 있다. 이분 어머니는 김일성의 서기였어요. 6.25 때.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혈통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백두산에서 싸웠던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돼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그 백두산의 독립투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가져온다고요. 김정은도 똑같은 거야. 내배에서 나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외국으로. 그래도 북한은 독립투사들이 권력은 잡긴 잡았네요. 그럼요. 나도 네. 그거 느꼈어. 그러니까 이게 과거 북한의 우리 1945년 8월 15일 이후 네. 뭔가 영웅이 필요했는데 그 영웅에 타이던 자이던 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 세력 중에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친러파 러시아, 친소파가 있었고, 네네네네. 친중국파가 있었어요. 아. 그때는 국제당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연안파가 가서 그게 연안파가 중국 쪽인데 아, 그때 당시는 소련하고 중국이 없었으면 북한은 없었지. 없었죠. 네. 못 견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안고 가야 됐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어요. 숙청을 하죠. 네. 제거해가지고 언제 확실히 해냈냐면 1972년도로 완전 무결하게 그 북한 군 그 항일혁명 유격대 출신으로 딱 정권을 만들어요. 아, 친러 친중 다 쳐내. 다 쳐낼 걸고. 그리고 딱 거기서 자주국방, 그다음에 자주적인 경제. 네. 응?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소련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그 체코 있잖아요. 네. 프라. 체코에다가는 너는 버스만 생산해라. 버스. 응. 그다음에 뭐 독일이면 너는 의약품만 생산해라. 네. 뭐 루마니아면 뭐 너는 뭐 승용차만 생산해.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서로 이렇게 막 다 돌려가면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만은 그 얘기를 안 듣고 네. 자체로 자주국방을 한 거예요. 자주국방도 했고 자주경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 말을 안 들어서 밉보이면서까지도 그 친소파를 다 쳐내깔랬어요. 김일성이. 그러면서 이러는 걸 김정일에게 넘겼잖아요. 네. 근데 김정일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김일성이 그 김평일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김평일이가 김일성하고 똑 완전 판박이에요. 생긴 게. 아, 그럼 생긴 게. 자기를 너무 닮은 아들을 아무래도 이뻐하지. 그렇지. 예? 안 그래요? 혹도 있어? 혹은 야 태어날 때부터 혹 생겼댔니? 근데 사실 김일성보다 인물은 좀 김정일이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를 많이 닮아가지고, 김정일은. 네, 엄마를 많이 닮아가지고. 김일성은 진짜 생긴 건 잘. 잘생겼죠, 김일성은. 예, 예. 김평일을 엄청 좋아했군요. 아, 그럼요. 그런 권력 투쟁을 맛본 김정일로서는 네. 절대로 권력은 함부로 나눌 수 하는 게 없다. 나눌 수 없다. 아. 이걸 자녀 교육에 아주 충실히 했고, 그래서 일찌감치 너는 다른 놈한테 맞아 죽기 전에 너는 외국에 나가 있어라 해서 김정남을 아예 김정일 때 외국에 내쫓은 거예요. 어차피 너는 너는 힘들게 생겼으니까. 힘들게 했으니까 넌 나가라. 아, 그거 김정일이 시킨 겁니까? 그렇죠. 김정일 때 나가 있었어요. 김정일 때부터. 아, 어차피 역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지. 예. 너는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지. 아, 나는- 그나마 너 목숨 건지려면 나가 있어라. 아, 그걸 다 그림을 다 그리셨네. 그렇죠. 예. 오늘 아주 뿌듯해 하시네. 나만 내려와서 한 일 중에 오늘이 가장 아니 보람된 일입니다. 왠지 북한 현대사를 내가 한가다 한 것 같아가지고 북한은 친일파는 없죠? 친일 숙청은 완전 6.25 전에 다 끝났고요. 그래요? 6.25 전에. 예. 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우리보다는 좀 낫네요. 좀 부끄러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방송 한 달 정도 하면 종북 되겠는데. 그럼요. 그럼요. 잠깐입니다. 정복되는 거. 요렇게 시작하나 보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김정남의 절친, 김철웅 씨. 오늘 좋았어요. 네, 절친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네. 당신들 말 맞다나 뭐 사람 장난감이었죠 뭐. 이 형도 거기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자각이 없었는데 오늘 좀 느낀 것 같아. 맞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오늘 이렇게 그동안에는 자부심이었는데. 오늘 좋습니다. 네. 오늘 출연료 얼마에 요구합니까? 원하는 게 얼마예요, 오늘? 참 싼 방송한다. 야 빨리 꺼. 야, 끝나고 얘기하려고. 야, 양아치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북한에 대해서 진짜 어디서도 못 들었을 얘기를. 오늘 좋았어. 네, 우리 교수님께 또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누구 죽음 또 오셔야 되나?
아, 북한 이슈 터지면은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나중에 또 뭐 김정은 죽으면 또 김정은이랑 절친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나도 죽을 것 같아. 자, 오늘 고생해주신 네. 우리 교수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